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엠표 경영학 4학차 해피맨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저도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집단 상담 수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 제 안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발견하고 또 해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일단 뭐 많은 선생님들과 또한 최혜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는 순서가 되어서 저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부모들, 케어하는 부모님들의 역할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의 일상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집단 상담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파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집단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 상담의 이론적인 근거들, 또한 다음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단 상담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대상은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하고 가정 한 구성으로서 있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가족들의 어떤 실태들을 좀 조금이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제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실태 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죠. 83.5%가 성장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일상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요. 장애인들한테는. 또 이들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이 가족인 경우가 83.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이 케어를 하게 되죠. 또한 72.7%의 높은 미혼율은 비장애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부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한 연세도 이제 노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로 맡겨져야 되는 이런 현실도 좀 사실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의 의존성 때문에 부모는 노령화에 따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 할 수가 없어서 그 불안함과 만성적인 슬픔을 좀 느낀다고 합니다. 또 부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재적 능력은 퇴화되고 노후 대책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재원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부모들은 자녀의 어떤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비장애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고 장애 형제로 인한 좌절감과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의 장애에 대한 수능의 시기를 거쳐서 부모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장애 형제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기대에 직면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가족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의 출생에서부터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비장애인 자녀의 비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모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경험한 최초의 감정은 충격, 무력감, 수치, 당황, 죄책감 등의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슬픔의 상태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것은 부모의 처지가 일생 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인장애인 부모는 장애 자녀가 장기간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포기와 절망, 학습된 무기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느끼게 되고요. 어떤 부모는 장애 자녀를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립시키기에 대한 죄의식, 정말 독립을 시켜야 되고 자립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어떤 죄의식, 자기 비난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런 감정은 우울과 절망과 관련되어 있고, 또 부모 자신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 거겠죠. 장애인들은 사실 가장 큰 지원을 받게 되고 가장 큰 기대를 해야 되는 곳이 부모인데, 또 반대적으로 부모들은, 또한 가족들은 우울과 절망,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낮아지는 그런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거, 우울 증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가족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또한 부모와 가족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할 수 있어도 자기 자녀에 대한 지원이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장애인들, 자기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먼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갖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족 내 갈등도 사실이 있고요. 또한 이웃과의 친밀하지 못한 관계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한 원활한 사회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고, 더더욱 그 가족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이긴 하지만, 저는 저희 가족의 어떤 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분도 안 계시고요. 또한 그랬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깊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을 한번 기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잘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들을 좀 찾아봐 봤는데, 이 부분에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개인 심리적 이론이 제가 기획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애인,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을 가진 가족들과 부모들에 대한 어떤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개인 심리적 이론적 특성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성적 만족보다 우월감을 추구하며 우월감은 타인에 대해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생활 양식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면서 보다 나은 생활 양식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가족 구조, 수생 서열 등에 관심을 쏟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신념, 태도, 목표, 관심, 개인의 현실적 자각과 같은 내적 결정인자를 강조한 심리학의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 사회적, 목표 지향적, 인본주의적 관점을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특성에 맞춰서 저는 한번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명확하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짧은 소견,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잘못된 목표나 잘못된 가정을 규명하고 탐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내담자의 제격이 필요하다라는 아들러의 개인적 심리학의 이론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기본 목표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 즉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동기적인 거,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동기, 어떤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제 뭔가 어떤 회복시키고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패배감이 깊게 있고, 또 열등감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동기들을 좀 하려는 어떤 사회적 관심을 좀 시켜 보려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적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동일하게 인제 집단들 구성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가족들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단 상담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우고, 내가 잘못된 인식들을 서로 '아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상담 과정을 통해서 좀 배우고 학습하는 교육 과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족하지만 개인 심리적 이론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프로는 개요입니다. 네. 성인 발달장애, 뭐 자폐, 뭐 지적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둔 부양가족이고요. 운영 횟수는 총 8 회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 지지 및 안정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총 8 회기로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를 통한 이해와 타인과 친밀감 형성, 또 라포 형성하기로 1 회기를 잡았고, 두 번째는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질을 알고 타인과 차이를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동물 모형 가기를 통해서 가족의 구조를 확인하고 가족의 성향을 바로 알고 타인을 이해하기,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자폐증, 발달장애에 관련돼서 특성을 알아보고 발달장애인의 케어 방법을 익혀보는 거. 또 다섯 번째는 역할극인데요. 역학을 좀 진행을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되어보기. 또 여섯 번째는 역학을 통해서 나를 알고 변화의 목표를 나누기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회기 정도를 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음, 사실은 이제 11년도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향대학교의 이제 MAC 가정 상담 전공 이상미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제를 했고, 또한 그걸 참고해서 한번 집단 상담 프로그램 기획을 했었는데요.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만이 겪는 상처나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가족 체계 갈등을 함께 나누고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도모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이 프로그램의 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다른 장애인 가족을 통해서 장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건강한 가족 체계를 세우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8회기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첫 회기이기 때문에 어떤 친밀감 향상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과 좀 더 친밀감을 갖고 앞으로 형성하는 회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게 큰 목표, 세 가지 목표가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도 좋고요. 이용하는 곳에 대상자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시설에 이용하는 시설 이용인들의 어떤 시설에서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물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요.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앉았던 의자에서 모두 일어나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넣고 중앙에 자리를 넓게 만들고 상담자가 가지고 있던 털실 뭉치를 손에 감습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 나눈 모든 내용은 상담이 끝난 후에는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게 알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한 후에 내담자는 내담자에게 털실 뭉치를 던져주고 털실을 받은 다른 내담자, 다른 대상자에게 상담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개하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냈는지 이런 것들 좀 검사가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척도를 활용해서 사전 사후 척도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첫 회기이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사전 검사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형태, 자기 효능감이 어떤 형태인지를 자존감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2회차는 이제 그 3회 질 향상에 의한 집단 프로그램인데요. 성격 검사 통해서 자신의 기질을 알고 타인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바로 알고 그다음에 기질이 갖고 있는 성향들을 알고 그다음에 가족의 기질 성향을 통해서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MBTI 검사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네, 3회차는 동물 모양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의 구조를 확인하고 가족의 성향을 바로 알고 타인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변화의 목표를 나눈다는 부분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내용은 자신을 포함한 3대 가족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스케치북에 가족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동물 모양을 오려서 가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성한 가계도에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과 성격, 내담자와의 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적어 완성하고 이와 관련돼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네. 4회기입니다. 4회차인데요. 예, 자폐증 특성을 알고 자폐성 장애인의 케어 방법을 익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성의 특성,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의 성향들을 알고 타 장애 유형과의 차이를 발견하여 자폐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을 좀 수용하는 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녀의 출생부터 장애 진단까지 내담자와 주변인의 반응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핵심 부분의 책자를 읽어가면서 내담자의 지난 경험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의 지적인 케어 방법들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5회차는 이제 5회차, 6회차는 역할극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역할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고 역학을 통해서 나를 통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나와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책상과 걸상, 의자죠. 네, 벽 쪽으로 좀 밀어놓아 중앙에 자리를 마련하고요. 지난 회기에 각자에게 정해진 역할을 숙지하고 역할을 갖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역할은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준 상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6회차는 역학을 통해서 나를 알고 변화와 목표를 나누는 게 주제고요. 역학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나를 통찰하는 시간, 또 나와 다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적 의식을 갖는데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네, 5회차 비슷하게 동일하게 좀 하고요. 네, 역할극을 통해서 나눈다는 얘기가 큰 목표고요. 7회차는 의사소통 패턴과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검사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소통 패턴을 좀 알고 일치형 의사소통 방법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전달법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현재의 자아 상태를 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의사소통 검사지를 활용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검사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의사소통의 유형을 말하고 일치형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거절 훈련 방법도 알게 되고요. 또 나 전달법에 대한 학습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 8일인데요. 적폐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주제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효과 검증하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부가트를 만들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희망을 상상해 보는 것과 과거를 회상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본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구상하는 거고요. 가족사진, 독사진, 나를 위한 편지 및 남편과 자녀에게 고마운 편지, 용서의 편지, 긍정적 결단의 글씨를 포함하여 스크랩하는 것 형태.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을 수용하고 미래의 행복한 가정이 현실적인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싶은 것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눈 거고 발표해 보고요. 또한 자존감 검사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도록 합니다. 맨 마지막 사전 사후 척도 있잖아요. 자기 효능감 이런 거 있잖아요. 척도 검사를 해서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회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인 발달의 가족들의 어떤 심적인 부분들과 안정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나누고 서로의 어떤 공감도 형성을 하고 또 라포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좀 배우고 또 학습하는 시간들이 이번 제가 기획한 집단 상담의 큰 목표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같이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좀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감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지지도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네, 발달장애인들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획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